있습니다. 2번 문제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자,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으면 앞으로 어느 쪽으로, 어느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문제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지 함께 넘겨보시죠. 네, 섹터 순환매 지소,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를 그림으로 그리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섹터 순환매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연일 고공행진하던 조선기자재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주 막판에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도주 자리를 오늘은 반도체가 채워줬고 금리 인하도 확실시되면서 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로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들이 주목받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단연 반도체일 텐데 전일 마이크론의 주가 급등과 함께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4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양산까지도 계속 시작됐다라는 이야기 들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있었죠. 이제 내년이면 디램 공급도 부족해지고 서버 교체 수요까지 도래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오르고 있는 대형주와 함께 먼저 출발했던 소부장단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하루였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수출 데이터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라면의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6% 급증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캐대언의 인기까지도 연일 날로 늘어가면서 라면뿐만 아니라 김밥 관련주들도 함께 주목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장품이 있었죠. 사실 8월에는 수출 데이터가 좀 꺾이면서 관련주들 눌림목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는 이 지표가 확인되면서 관련주들 다시 오름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확실시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 한 가지만 고른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두 분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증시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라고 두 분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의견을 주고 계세요. 두 분의 성격과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시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일단 테이버 전문가는 먼저 그림을 그려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확대를 한번 해주시면요. 앞에는 반도체, 중앙에는 수류탄인가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력을 수류탄으로 가자고요? 예, 수류탄 아닌가요? 이거 수류탄인가요? 예, 화장품입니다. 뭐죠? 화장품. 네. 예, 제가 못 알아봤네요. 네. 제대로 터뜨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섹터를 그려주신 것 같고요. 자, 이 대표님도 그림 대신에 약간 글씨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왜 삼성이 로고를 아니죠? 네, 그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 대표님 얘기를 먼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이 대표님은 반도체 쪽을 주목할 것 같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오, 어떻게 아셨어요?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진짜요? 네, 저 요즘에 좀 반도체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오픈 AI와 그리고 엔비디아 CEO가 이제 영국에서 다음 주 중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발표가 있다라는 그런 좀 소식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좀 더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소식과 지금 이번에 또 HBM4 관련돼서 SK 하이닉스가 역시나 또 해냈습니다. 예. 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늘 7% 가까운 상승세가 장 막판까지도 이어졌고 최근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정말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오픈 AI에서 시작된 그 AI 거품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마이크론과 오라클도 역시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KPS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AI 시장 거품론은 싹 들어가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다시 한번 AI 시장에 대해서 성장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최신 칩,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쪽도 긍정적인 흐름들 이야기 나오는 게 창신 메모리 쪽에서 최신 칩 쪽으로의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 레거시 쪽의 공급을 좀 줄인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레거시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는 구간인데 창신
통신 메모리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도 이게 단기가 아닌 좀 중장기적으로 사이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앞단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담을 때 어디를 담았냐라고 봤을 때 결국 반도체를 가장 많이 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점, 소부장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에 대해서 예전에 랠리가 나왔을 때와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는 추가 룸이 남아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매력도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는 투자 매력에 대해선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함께해서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해요. 뭐 물론 이슈가 붙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워낙 급등을 했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대응을 앞으로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 박탈감 느끼셨어도 저는 보유하고 계셨으면 그냥 쭉 좋겠어요. 가져가자. 네,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물론 뭐 비중이 내가 삼성전자 몰빵이다 막 그러면 조금은 이 답답한 흐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그냥 쭉 보유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파운드리 적자 탈출에 대한 그런 축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뭐 CX의 시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AI 확장 국면에서 그 효과를 삼성전자도 같이 누릴 수는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라서 저는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좀 문제 아닌 문제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물론 파시는 분은 없겠지만 과연 얼마까지 갈까가 가장 좀 궁금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큰 폭의 눌림이 아니라 단기 조정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매수를 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없으신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대로 계속 한번 행복을 누리시고 다음 주 또 일정도 있으니까 일정에 따라서 추가 탄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방송적인 측면에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하는 질문을 많이 드리곤 있습니다만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나눠서 잘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잘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좀 잘 못 알아봤습니다만 예, 반도체, 뷰티, 화장품, 그리고 전력. 이건 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수류탄이 아니고요. 네, 확 진짜 터트려버립니다. 방산 아니고. 예.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 일단은 이게 반도체 지수 자체도 최근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뭐 탄력을 받았다. 특히 어제 미국에서 나온 CT에서 나온 그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전에는 이미 CT에서 우리나라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43만 원, 40만 원대를 넘기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는 점. 말 그대로 지금 뭐 DDR4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으로 지금 60%, 10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 DDR4가 감산된다, 단종된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DDR5로의 교체 수요까지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어제 샌디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이 와중에 낸드까지도, 그리고 HDD까지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실적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리고는 그로 인한 매수세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도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마이크론의 혹은 반도체 지수의 이런 차트 수급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이 언제까지 매수하는가를 기다리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저는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마이크론은 올해 초에도 작년에 돈 좀 벌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배당을 잘 주는 게 맞습니다만 문제는 삼성전자 역시도 뭐 이게 돈을 많이 벌 때 배당을 더 많이 주냐 이런 것들이 뭐 3년에 한 번씩 특별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벤트 말 그대로 실적이 앞으로 6개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6개월에 특수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이벤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대비 하이닉스의 우리가 뭐 포드 PER이라는 가격 지표를 놓고 보시면은 최소 30% 최대 50%씩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기술도 3등, 기술은 2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는 뭐 캐파는 3등인 상황에서 왜 마이크론이 미국 주식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2배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정부에서 정책이 많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연말에? 어떻게 이렇게 뭐 기대를 해봐도 예.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네. 뭐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은 자사주 매입소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그죠? 뉴스에 들리는 거는 이제 뭐 성과금 얘기만 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저희가 여기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 누구도 주겠죠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반도체 지수를 보여드렸고 그다음 엔비디아 차트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 차트를 놓고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쓰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엔비디아,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 반도체는 코스피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또 뭐 함께 말씀드리는 게 화장품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은 전월 대비 50% 그리고는 전년 대비 한 10% 초반대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K뷰티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그러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 하이닉스가 밑에 눌려 있을 때 뭐 반도체 아까 전에 AI 버블 얘기도 하셨지만 그럴 때 소외받았을 때 집중해서 계속해서 여전히 우상향 한 해를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기회를 잡아서 지금 또 수익을 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신고가를 쓸 때는 항상 반도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런 섹터가 같이 엮여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조선 같은 애가 좀 빠지는 이유도 그동안 상반기에 좋았던 반도체가 쉴 때 좋았던 애들이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섹터 순환매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은 반도체 그리고는 넥스트 그다음에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혹은 다음 지금 저평가 우량주라는 애들이 다시 올라오는 사이클에서는 화장품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찍기 전에 먼저 HD 현대엘렉트릭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누워있던 차트를 깨고 신고가를 쓰면서 지금 단기간에 한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AI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는 HBM 시장과 변압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와 변압기,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추가하자면은 그러면은 지금 저는 반도체도 없어요, 전력기기도 없어요. 그러면은 좀 천천히 속도로 다음 타자로 이제 화장품을 좀 노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변압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데이터 센터 당연히 연결이 될 것이고 이 전력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끌어다 쓸 것인가 이 얘기로 연결이 될 텐데 앞서서 이 대표님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유심히 잘 봤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예. 주식에 좀 이게 어떤 의견이 나올까 궁금해서 봤습니다. 네네. 자,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기자회견 뒤에 주가의 희비가 살짝 엇갈리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원전은 저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당장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국내 쪽에서 살짝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담을 만한 그런 매력도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살짝 뒤처질 수 있다. 그래서 원전주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끝났다라고 보는 시선은 아니지만 지금 잠깐 뒤처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풍력 관련돼서 오늘도 또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풍력과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집약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풍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좋았을 때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랠리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몇 종목만 좀 골라보셔야 될 것 같고 요즘엔 오히려 지금 SOFC라고 해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이쪽 그리고 ESS 이쪽으로 시장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쪽에서의 시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쪽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잘 되지 못하다가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바로 땡겨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라는 소식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에너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살짝은 테마성이 이제 엎어져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에너지라는 키워드는 당분간 시장에서는 주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신재생이라든지 그리고 원전은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상반기에 원전의 상승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외친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속에서 원전을 좀 비중을 크게 갖고 있는 분들은 웃지 못할 것 같거든요. 원전, 신재생에너지, 테이버 전문가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뭐 이게 정부 정책으로 드라이버가 걸리는 그런 산업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건데 원전 장기적으로 되겠죠. 근데 그게 이미 우리나라 주가가 올해 초부터 오른 상승률을 놓고 보시면은 이미 5년, 10년치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테마성 급등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주가일 것인가를 놓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그런 뭔가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 글로벌로 원전 대신 친환경을 보자 그러면은 미국의 대장, 지구 일장이 친환경은 사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는 오히려 아까도 변압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 인프라 전기를 어떻게 해서 생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워낙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고 영업이익이 낮게 유지되는 섹터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현금 흐름도 잘 모르겠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재생에너지 아니면은 뭐 원전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쪽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항상 한전을 볼 때도 같은 관점이었잖아요. 공격은 안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에 이끌려고 거기에 휩쓸린다 그러면은 모든 정부가 원전을 다 좋아하면은 잘 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오늘도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이 기조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친환경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 트레이딩을 한번 보시고 투자는 조금은 다른 섹터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